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무역 분쟁에 대한 일정이 단축될 수도 있다, 뭐 등등의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류어 부총리를 11일 날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결과물들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됐을 수도 있겠고, 또 예상보다 더 진전됐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미래지향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부품주들의 인기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부품주들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돈이 3대 바이오 종목에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바이오 종목에 뒤엉켜 있는 단타, 공매도, 숏 커버링, 이것을 이제 쩐의 전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종들, 또 바이오 종목들, 또 국한되어 있는 특정 종목들에 대한 이런 거래대금 증가까지 이것이 정상인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순식간에 주말이 왔죠? 네. 주말이라서 이제 그동안에 이번 주에 있었던 결과치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뭐 경제지표도 그렇고요, 또 무역협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뭐 다른 소소한 작은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들로만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투자 심리도요, 그렇게 거기에만 맞춰서 움직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지만이 시장과 같이 녹아들 수 있고 시장과 같이 호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책,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 드디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무역 분쟁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관급 회담이 지난번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도 금요일까지로 했었는데, 에이 몰라, 목요일까지 해서 끝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약간의 불안감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보도, 아니야, 금요일까지 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협상관이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요일 회담은 일단 가봐야죠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요일 시장에 그들의 반영이 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트위터가 역시 또 한 몫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날 류어 부총리를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되겠네요. 네, 류어 부총리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논란이 해소가 되는 모습. 왜? 금요일날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무역협상이 금지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대장끼리 만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류어는 부총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어떤 시진핑이 이런 무역협상에 대한 전권을 이양해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류어 부총리와 트럼프의 만남은 실질적으로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번에 류어 부총리에게 어떠한 조건들을 내세울 것인지, 또 류어 부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은 이번에 화웨이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즉 화웨이가 제품에 대한 어떤 부품을 사가더라도 이게 스파이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면허를 조금 이제 발급해 줄 것이다. 즉 이런 부품들은 팔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맛만 보여주는 식 같아요. 너희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한정판이 있고, 그러니까 정식판이 있고, 돈 주고 쓰는 그런 정식판, 그 다음에 체험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체험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한정되어 있고 막혀 있고 이런 식의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부품을 사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뭐 이제 첨단적인 어떤 기술을 구현해내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감질만 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화웨이에 대해서 그래도 수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어떤 형태의 내용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중국에게는 선물, 또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15일, 즉 10월 1일부터로 했는데 2주를 미뤘죠. 이번 협상 때문에 2주를 미뤘는데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관세를 일단은 매기지 않고요. 대신에 환율 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또 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 협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관세를 매긴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국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포치라고 하고 7위안을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런 환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는 건데 요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을 긋겠다는 이야기죠. 즉 환율이 7위안을 넘지 못하도록 너희들 중국 정부가 애를 좀 써줘라. 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새로 부과하지 않을게. 사실 뭐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얘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얘기고요.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부분만 안정을 시켜주게 된다라면 일단 미국이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실 이 상태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중국이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라면 요 내용이 지금껏 부과했었던 이런 환율, 관세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석이 깔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양 국가 간에 뭔가 이제 이해 상충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환율 협정, 이 정도만 한다라면 그래도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시장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무역 협상의 타결, 완벽한 해결 이런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싹 빠져 있는 상태죠.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미국이 그동안 원했었던 거 이런 것들 싹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가졌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인데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요 생각이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구만 이 정도의 얘기로 우리가 풀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 상승이라도 했었던,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나왔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CPI 이게 발표가 됐는데 0.1 정도 올랐답니다. 네, 0.1. 이제 0.1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시장 예상치가 0.2였고요. 0.1 정도 올랐다는 것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다. 네, 특별히 뭐랄까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체감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데 부담이 없어지겠죠.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또는 물가가 아예 안 올랐어. 뭐 이런 식이라면 금리를 인하를 해서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더라도 충분히 금리 인하로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일단은 이번까지는 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연준이 2번이 남아 있는데 이 두 번의 기간 동안이 0.25씩만 하게 된다라면 트럼프가 예고했었던 올해 1%의 금리 인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지 아니죠. 이제 이번에 나타나는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다 불확실성인 부분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가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무역 협상이 끝나고 나면 무언가 방향이 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그 부분들을, 그 결과들을 받아들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양새들이 바뀔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 80% 정도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 협상이 잘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안정이 되는 순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효과로 작용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변동성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를 딱 결정하기 어렵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좀 지켜보고 다음 주 정도, 이제 뭐 만기도 다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든 잡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야기 나갑니다. 갤럭시 폴드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력 품목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접는 핸드폰, 접는 스마트폰. 사실 뭐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게 실질적으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좀 언제 나올 거다라고 감도 못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또 이걸 해놓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가격이 굉장히 비쌌죠. 230만원. 보통 휴대폰의 2배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좀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자꾸 접었다 폈다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 불량, 처음에 이제 이런 접는 힌지 부분에서의 어떤 결함이 조금 발생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품을 내놓게 됐는데, 써보니까 이게 좋다 이거죠. 이게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써볼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큰 거를 굳이 내가 사야 돼? 굳이 내가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해봐야 돼? 인터넷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지금은 대중화되는데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몇 년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중화되는데 몇 년 안 걸렸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그런 이런 폴드라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요것도 사실은 이제 미래를 우리가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속 안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왜 폴더처럼 이렇게 밑에서 속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래랑 뭐 결합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상상력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이 대화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PC 환경처럼 생겨있는 PC와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게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PC의 성능은 게임의 사양과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게임이 고사양이 될수록 PC의 성능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를 사러 갈 때 이거 게임 뭐 돌아가요? 그래서 무슨 게임 돌아간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 이 컴퓨터는 나쁜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는 뭐 보통 사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만큼 게임 산업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건 간에 이 갤럭시 폴드가 이렇게 인기를 좀 끌게 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폴드에 대한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 아직 이 기술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요거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든 저기든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가격도 계속 다운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관련 기업들, 이 제품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부품
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면은 이 필름 쪽을 만드는 회사들 또는 이제 뭐 그 연성 회로 기판이라든지 이제 뭐 하여튼 뭐 이게 폴드에 납품하는 즉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되어진 거죠. 그리고 후속 작품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어쩌면 미리 나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후속 작품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시작은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까요? 요즘에 차량에 전부 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지만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터치 파넬이었거든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터치 파넬 관련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기억들이 나실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터치 패널. 지금은 터치 패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당시는 터치가 된다고? 스마트폰 이걸 터치해가지고 한다고? 버튼이 없어진다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거부감 느낀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어? 누가 이렇게 핸드폰 이게 위로 두들기고 있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버튼이 굉장히 촌스럽고 불편하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들, 이제는 뭐 액정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은 더 이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되는 그런 부품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이제 여러 종목들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 즉 뭐 연성 회로 기판, 즉 FPCB 같은 경우는 이게 휘어지는 그런 형태의 회로 기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폴드가 접힌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딱딱한 거는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휘어가는 필름처럼 되어 있는 이런 회로 기판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만 더 이제 지속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품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OLED 관련해 가지고 또는 보호 필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를 좀 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 관련한 부분들도 한 10년여 정도를 이제 충분히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면 거기에서 또 적응할 수 있는 부분, 또 이것이 미래 먹거리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라면, 또 이런 추세를 계속 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큰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관심 있게들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3대 바이오 종목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있다라고 합니다.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후닥닥닥 뒤집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좀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밖에 못 해드리죠. 뭐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한 18,000원대? 17,000원대 그 정도까지 와서 또다시 변동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데,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좀 했었고요. 또 헬릭스미스, HLB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강하게 빵빵 튀어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상승세가 약간은 이제 주춤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기적 차익 실현 관점의 움직임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지 않고 이번에 바이오로 뽕을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 바이오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뭐 HLB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또는 신라젠이라든지 단기적 상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을 테고요. 이 정도면 됐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게 될 테고, 여기서 이제 더 가야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거나, 또는 이런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이, 또는 추가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더 많은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은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해서 상황을 좀 좀 다각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자. 막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숏 커버링, 단타, 뭐 공매도. 근데 공매도나 숏 커버링은 우리랑 별 관계 없을 테고요. 단타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밑에서부터 이제 공매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임상을 뭐 손바닥 뒤집어 버리니까 공매도 쳐놨다가 손해 보고 있으니까 숏 커버링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매수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간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 와, 지속적으로 올라가겠구나,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가다가는 또 위에서 콱 물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보편적인 정상적인 매수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이렇게 되면 공매도는 일단은 빌려서 매도한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일단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매수를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만 이제 쳐다보면서 매수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더 사주는 사람이 없다라면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실망감의 매도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바이오를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사실은 이게 단기적 반등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난주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이 아니죠. 10월,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주 해야 되나요? 하여튼 10월 6일날 우리가 그 종목 진단을 통해서 HLB, 그다음에 신라젠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같이 언급을 해드렸을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때 일단은 단기 상승은 누리되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팔아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절반을 팔든 아니면 다 팔든 그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영광 또는 이제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면서 여기서 아주 극성 지금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목을 다 받고 있는 상태.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금요일 또는 지난 월요일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올라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주에 벌써 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뭐 한 이틀여 만에 막 30% 또는 50% 이상 주가가 상승해버리죠. 50% 이상 주가가 상승하니까 어때요? 사람들 많이 몰려서 거래대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이오에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앞질렀대잖아요. 거래대금이. 지금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1일 거래대금이 4위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또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또 많이 몰려들게 되면 반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과정들 이제는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와 류 부총리가 오늘 11일 면담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는 기대감이 좀 생겨났고요. 자, 많이 높지 않은 물가 지수 때문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0%로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관련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껑충 뛰어올랐는데 이것은 장기적 관점으로의 어떤 기대치를 계속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삼성전자가 만든 미래의 먹거리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바이오 종목이에요. 뒤엉킨, 단타, 공매도, 쇼커버링.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가져버렸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며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보라. 네, 손절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이번에 매매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이런 것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실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나는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는 진짜로 얻어맞죠. 네. 시장은 항상 올
옳고 나는 틀렸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장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